예, 다음은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나가 무너진 사법 시스템을 이렇게 그렇죠. 세워야 한다. 가장 걱정이 많은 부분입니다. 뭐 검찰도 마찬가지고 예.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이 저 허수아비 총장이지 무슨 총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친문 딸랑이 검사 몇 사람이 다 장악해 갖고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면서 검찰의 신뢰가 떨어져 있고 그 이제 검찰은 검찰대로 또 이렇게 세워야 하지만 김명수 사법부 특히 김명수 대법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동안 여러 재판이라든가 이런 판결들 문제도 있고 또 재판거래 사법거래 하다는 의혹 대법관이 사법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나라가 그게 선진국입니까? 그래서 지금 이 윤석열 당선되고 나서 뭐 일부 네티즌들 또 이런 우리 시청자들 댓글 다는 거 보면은 이 사법부 특히 대법원을 전원 다 갈아치워야 한다 대법관들을 그러나 뭐 대법관을 그렇게 마음대로 갈아칠 수는 없는 것이고 지금도 너무 대법원이 진보 벨트랄까 진보 성향의 그런 대법관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들은 지금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변화를 주문하는 그런 의견들은 합리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은 있죠. 이건 어차피 행정부니까. 뭐 대통령이 어떻게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임명권자가 대통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인사권자도 대통령이고 특히 검사장 이상이 중요한데 벌써 보니까 이규원 검사라고 부부장 검사죠. 그분이 사표를 냈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뭐 그 뭡니까 보고서 위조 그걸로 기소도 돼 있고. 그다음 지금 징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표를 못 받아준다 그러네요. 징계 진행 중인 대검 내규로 그 정도로 검사들이 참 눈치가 빨라가지고. 그래도 이규현이는 양심이 좀 살아있네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벌써 내야 할 사람. 아니, 지금 내지도 못합니다, 지금. 이성윤이는 그래도 내기라도 좀 해봐야지. 거기는 무슨 재판까지 받고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 나타나면요. 다른 약한 동물 오금이 저리가 움직이도 뭐 가위에 눌린다 그러나요? 지금, 그래서 아까 김호수 총장 이야기하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완전히 3월 10일 새벽 4시 이후에 지금 머리를 싸매고 있을 겁니다, 아마. 뭐 검찰의 생리가 그러니까. 김명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김명수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은 지금 조재현 대법관이 2017년 7월이 대법관 돼가지고 올 7월까지 이제 임기고 세 분이 그다음 박정화, 안철상, 민유수,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이까지가 2018년 임명되었기 때문에 2023년 까지가 이제 대법관 이제 갈 때, 6년이니까 2024년까지네요. 그죠? 2024년까지는 근데 민주당이 국회의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9월에 됐죠, 아마. 그러니까 2023년 6년이 임기니까 내년 9월까지가 임기거든요. 그래야 지금 대법관을 대법원장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국회가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그래서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 될 때 지금 김상환 대법관까지 이야기했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제가 볼 때는 아주 눈치는 빠른 사람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때까지는 뭐 문재인 대통령 믿고 조금 뭐 이렇게 많이 조금 이 대법원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뭐 탄핵 발언부터 많이 했는데 또 이런 사람이 또 금방 확 또 이렇게 돌변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돌변까지는 아니지만은 대통령과의 어떤 대통령 비위를 거슬리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또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비위에 맞추려고 했던 걸 보면은 정치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또 바뀌면 또 거기 정치적으로 또 맞게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반면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은 또 맘대로 또 임명을 못하게 됩니다, 이게. 아까 말한 국회 문제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절충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법 연구회 이런 데라든가는 좀 되기 힘들 거예요, 이제 한참. 그러겠죠. 거기는 뭐 대통령이 제청 안 해주면 저번에 어느 대통령 때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 대통령하고 대법원장하고 서로 이렇게 부딪혔다가
옛날에 이용훈 대법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인가요? MB 정부 그러니까 노무현 때 임명이 됐었죠. 그래서 MB 정부에 그러니까요. 들어와서 상당히 좀 그랬는데 어려움을 결국 겪었다고 그랬죠. 타협책으로 그렇게 갔었는데 아마 그 타협책으로 계속 대원장이 된다. 최소한 그 여기서 보면 지금 그 2024년까지 중에서 조재현, 박정화, 김선수, 노정희 이번에 지금 말씀하는 노정희, 김상환이 이제 진보 쪽이거든요. 이분들의 다음 대법관은 아마 중립적인 사람이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노태학부터는 이게 이제 새 국회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대통령이, 거의 근데, 윤석열 대통령 말에 되는 사람, 2020년 3월에 노태학 됐거든요. 그럼 2026년에 이제 임기가 되거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된다면 2027년 5월 9일까지가 임기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할 사람이 4사람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뭡니까? 중립적인 사람이 대법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나아지지 않겠느냐. 근데 저는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있죠. 이 사람들이 그래도 2024년까지는 거의 있어요. 빠른 사람이 조재현, 박정화가 2023년까지인데. 김재용 대법관도 거기는 이제 벌써 이제 거의 끝나가니까. 다 끝나가다가. 거기는 놔두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대부분의 신뢰가 지금 아까 사법 거래 그 때문에 엄청나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뭐 시민단체에서 고발한 노정희 그렇죠. 대법관에 대해서도 중앙지검에서 진짜 역시 검찰은 다르다 생각하는 게 발빠르게 수사에 착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처벌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게. 지금 법세련하고 서민민생대책위에서 직권 남용이니 이런 걸 했더라고요. 지금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아주 발빠르게 이번에 아마 이재명 당선됐으면은 아마 그런 소리 안 나오죠. 난망하고 그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오히려 자기한테 도와준 사람인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대법관이 지금 어떻게 바뀌냐보다도 그건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관여될 뿐이니까 제 생각에는 그 권순일 대법관의 어떤 그 이재명 무죄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수사가 즉시 진행돼야 되고요. 그다음 누구죠? 조재현 대법관 50억 클럽 그거는 조재현 대법관이 부인했죠. 그건 누가 보더라도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빨리 클리어하게 해결돼야 될 거고. 그러니까 대법원의 사법 거래와 관련된 노정희 대법관도 사실 이재명 재판의 주심 대법관이었어요. 노정희 대법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앙선관위원장까지 맡고 있는데 또 하나 그 은수미 재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들이 안철상 있었고 대법관인가요? 거기에 대해서도 그런 녹취록을 보면은 그거 다 손써놔서 김만배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법원에서 무죄 파기 취지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 검사가 항소 이유를 양형부당이라고 한 줄 적고 왜 양형부당인지 안 적었다고 했는 건데 사실 4가지의 우리 그 법원의 그 어떤 그 재판의 어떤 관행상 그게 좀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안철상 대법관도 사실은 진보 쪽입니다. 그쪽에 가까운 사람인데 여기 대해서도 아마 그 시민단체에서 법세련 등에서 고발한다면은 뭔가 조사를 해가지고 좀 클리어하게 하자. 왜냐하면 이게 빨리 명명백백하게 관여 안 한 걸 나와야지 지금 사법부의 위상이 좀 살지. 이게 안철상, 노정희, 그다음 권순일, 조재현까지 어쨌든 그러니까 4명의 대법관이 이런저런 계속적으로 이유로 의심을 받고 그 말이 됩니까? 그다음 그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황상 이게 했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우리 대학 친구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이 들 정도의 어떤 그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계속 돼버리면은 이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믿냐. 국민들이 그러면 사법부가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1심, 2심은 좀 양심적인 법관들이 여러 가지 했지만 지켜봤습니다. 가장 사실 대법원이 정치적인
지금은 헌법재판소가 있어 좀 덜하지만은 대법원이야말로 이게 정치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데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걸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임명하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대법관이 될 수 있어요. 대법원장 지금 제일 예. 김명수가 그거 아닙니까? 그냥 대통령 말이라고 하면은 그냥 저저저저저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이 지금 대법원이 제대로 기능하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있냐에 의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대법원이 의심을 받는 사법부는 존립에 이게 참 위태로워져요. 예, 그렇습니다. 예, 국민들이 재판 결과에 승복을 안 하고 이러면은. 그래서 그 지금 대법관 바뀌기 전이더라도 이 부분에 관해서 조금 명쾌하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아니다. 예. 예, 우리는 뭐 저기 의심을 가지고 있지만 차라리 아니다라고 놔버리면 좋은데 이게 계속 끌고 간다면은 사법부의 지금 위상이 예.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빨리 검찰에서 수사를 하든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 뭐 수사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지금 친문 검사들도 살기 위해서 이러고라도 제대로 해야겠다고 네. 수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대법관들이 뭐 4명이나 어쨌든 재판거래 사법거래에 그 이름이 오르내린다는 것 자체가 있을 예. 수가 없는 그렇죠. 일입니다. 선진국이라면 말도 사법 안 되는. 시스템이 무너져 버린 네.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 가장 한 축을 이루는 양축의 한 축을 이루는 사법 시스템이 흔들려서는 안 되고 더군다나 우리 국민들이 대다수가 제일 못 믿는 것이 대법원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돼버렸어요. 예, 대법원은 그래도 야 저기만 가면 그래도 무슨 다른 외압이 들어오겠느냐. 그래도 양심적으로 결정하는 데가 대법원 아니냐는 최고 권위와 신뢰를 받았었는데 지금 완전히 땅에 그러니까요. 떨어졌는데 저런 대법원이 계속 갔어야 되겠느냐. 그런 뭐 비판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뭐 대법원장이 중도에 물러난 예는 없었죠. 한 번인가 있었습니다. 예, 2번 있었나요? 뭐 억지로 저기 물러났어야 되겠습니까? 저기 김 누굽니까? 김영삼 대통령 들어오고 나서 뭐 재산 공개 때문에 그런 번 경우가 물러나셨고. 있었겠네요. 그건 이제 좀 다른 문제겠네요. 예. 재산 공개. 사실은 그때도 재산 공개도 정치적인 그렇죠. 그 성격이 아주 예, 맞습니다. 강합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예. 김용철 대법원장이 한번 그랬던가요? 또 이제 대법관들도 어차피 뭐 임기가 있는 것이고 그걸 예. 뭐 강제로 나가라고 할 수가 없는데 지금 보면은 14명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4명이죠. 그 중에 8명이 지금 진보 벨트라고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8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조만간 나갈 김재영 대법관을 비롯해서 한 서너 명이 예. 어쨌든 윤 당선자 임기 중에 이렇게 교체가 되는데 아니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까? 예. 시기가 좀 다르고 아까 제가 시기가 말씀드린 거는 좀 빠른 국회가 이제 그 2024년 총선하니까 예. 그 전에 그 전후로 나눠서 말씀드린 거고 지금 14명 전부 다 윤석열 그 대통령 시절에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보면은 전임 대통령 시절에 임명된 대법원장과 새로 이제 신임 대통령이 됐을 경우 갈등이 조금 있을 수밖에 예. 없는데 그 갈등을 우리 여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대충 조정하는 선에서 이렇게 예. 절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임 대통령 시절에 임명한 대법원장이 좀 청와대와의 협의 과정 속에서 청와대의 뜻을 예. 받아가지고 그쪽에 서로 협의해가지고 대법관을 임명해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아니 있으니까. 둘이 충돌하면요 예. 대통령이 이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제 그랬고 예.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또 눈치 빠르고 하기 때문에 그러겠네요. 그렇게 할 거고 아까 제가 14명 다라 그랬는데 2명은 아닙니다. 천대엽 대법관하고 예. 오경미 대법관은 2027년 5월 9월이기 때문에 예. 여기는 그 다음 대통령 때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12명이 바뀔 겁니다. 어쨌든 대법원도 진짜 국민의 신뢰를 가장 받아야 할 곳이기 그렇죠. 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물러날 사람은 아니라고 아, 하고 예. 지난번 그렇게 거짓말 그러니까요. 명수라는 막 오역을 뒤집어 쓰면서도 쓰면서도 끝까지 살아남으려고. 자리를 지켰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도 그 대법원 앞에 시위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언제까지도 있더라고요. 물러나라고 김명수 물러나라고. 그게 어떤 지사적 대법관 같으면요. 예. 물러나도 한 100번은 물러났을 건데, 그리고 제가 대법원 원장이나 대법관은 있죠. 대법관은 단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이나 어떤 조직의 장은 머리가 좋을 사람이 필요 없습니다. 외압을 막아줄 사람. 네. 저는 윤석열 총장이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 올 2023년 내년까지네요. 이제 대법원장 새로 임명할 거 아닙니까? 난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라고 싶은 거는 우리 편 내 편 가리지 말고 어떤 외압이 국회나 행정부 외압이 들어왔을 땐 끝까지 막아줄 사람을 대법원장을 좀 해달라. 예. 우리 편으로 하지 말고 우리 편으로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실패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우리 편을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편에 압력할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우리 편을 갖다가 위에서 움직여 주니까. 그런데 저는 오히려 윤석열 당선이 대통령 되면 있죠. 내 말을 갖다가 윤석열 대통령 바로 자신처럼 권력의 외압에 굴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대법원장 만들어 놓으면요. 우리 국민들이 신뢰가 이제 회복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당선인한테 아까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했는데 아까 이제 지금 대법원 문제 나왔으니까 가장 부탁드리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의 말 그리고 집권 여당의 말을 갖다가 과감히 노할 수 있는 법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심지가 굳어가지고 뚝심이 있어가지고 노할 수 있는 사람을 다음 대법원장으로 좀 해달라. 그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윤석열 당선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게 관여할 사안은 아니지만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범죄 행위에 관련해서 재판 거래를 했다. 또 중요한 재판을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판결을 하는데 재판 거래를 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관 아니라 대법원장이라도 관여가 됐다 그러면은 확실히 수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그냥 적당히 뭉개고 체면 봐서 이렇게 넘어갈 일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또 윤석열 정권이 와서도 또 그런 재판거래, 사법거래를 하려는 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어떤 수사의 대상이 된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국가적으로 불행이죠. 어떻게 보면 그게 사법부의 신뢰를 무너뜨리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골문 데는 있죠. 이게 도려내고 가야지. 아니 대법원장 대법관이 수사를 받고 하면 그 대외 신뢰라든가 대국민 신뢰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걸 덮고 넘어간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 골문 데는 나중에 상처만 도려내면 될 것이 뼈까지 침입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국가를 갖다가 반신불수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했던 거 그거는 사실은 잘못된 수사였고 잘못된 판결 기소였기 때문에 무죄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어떤 박근혜 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이나 법원에 대해서 어떤 오물을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김명수가 그거 전부 다 무혐의 나왔는데 또 조사해라. 조사에 응해라 해가지고 억지로 기소한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번에 지금 아까 네 사람 대법관들, 이거는요, 개별 사건에 관해서 완전히, 대법관직을 팔아먹은 거거든요. 그게 사실이라면은, 이거는 이 부분은 과감히 도려내야지. 사법부 권위를 생각한다고 이걸 유야무야 덮고 지나간다? 이거는 사법부를 더 무너뜨리는 거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의 저번에 왜 임성근 부장에 대한 탄핵 발언, 탄핵할 거니까 너 지금 나가면 탄핵 못 하지 않느냐. 이거 분명히 조사해가지고. 조사해야 합니다, 그것도. 녹취록까지 다 있어요. 근데 그냥 유야무야. 대통령이 자기 편이고 국회가 자기 편이니까 넘어가 버렸어요. 저는 그거야말로 탄핵 대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엉뚱한 사람만 탄핵당했는 탄핵해가지고 지금 끝났죠. 각하돼가지고 끝났는데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건 각하된다고 수십 번 말했으니까 그거는 하필 규정인데 김명수 대법원장이 당신 탄핵될 때 지금 나가면 탄핵 못 시켜. 이거야말로 진짜 말이 안 되는 그거야말로 탄핵감이거든요.
그건 인간으로서도 할 그러니까요. 얘기가 아니죠. 같은 판사로서 그렇게 평생 지내고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당신 탄핵돼야 내 자리 보존을 위해서 내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또 이 정권에 충성하기 위해서 당신 나가지 마. 네. 여기서 이따가 탄핵돼. 당신 목을 칠 때까지 기다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신 그냥 죽으면 안 돼. 독수리 밥이 돼야 되는데, 예. 당신 그냥 죽어 땅에 묻으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번 사법농단, 그 문재인 정권에서 말한 많은 사법농단, 그거는 사실 정치적인 농단이었고요. 농단 사건이고, 이거는 정말 사법부의 어떤 권위를 무너뜨리는 재판 거래 사건이기 때문에, 물론 윤석열 당선인은 이건 시스템으로 해결하는, 대장동 문제도 기자가 묻더라고요. 네. 근데 그거는 시스템으로 해결한다. 내가 뭐 왈가왈부, 그거 옳은 말이고. 옳은 지적, 예, 옳은 말씀입니다. 이번에 이 대법관 문제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휘하의 검찰이 아니라면 사실을 밝혀줘야죠. 예. 예. 아무튼 김명수 대법원장이 내년 9월까지 예. 그 자리에 있는다는 것이 참 저는 정말 못마땅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리를 내려놓고 나가는 것이 옳은 처사인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을 또 우리 민주정부, 그렇죠. 또 윤석열 정권에서 몰아낸다는 것은 또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의 그 어떤 캐릭터 예. 보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예, 그렇게 겁니다. 해서도 또 안 예, 안 되죠. 되고. 예. 이 새로운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그동안 뭐 사법부가 여러 가지로 불신을 좀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나마라도 정신을 좀 바짝 차려서 정말 국민의 신뢰를 받는 그런 사법부의 면모를 좀 세워줬으면 하는 네, 마음이 저도 간절합니다. 기대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